첫 번째 집은 26형 행복주택이었다. 26형을 평으로 환산하면 8평이다. 높은 관리비와 도로 소음, 에어컨이 없는 찜통 문제로 1년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됐다. 새롭게 이사한 곳은 17평인데 무려 2배나 넓어졌다. 나는 동생과 산다. 행복주택에 1년간 살면서 살림을 늘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톤 트럭이 가득 찼다. 그렇다. 아무리 본가가 가까워도 사람 사는 집에 수저와 이불은 있어야 했고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 짐이 늘어났다. 우리는 한 번 더 셀프 이사를 하기로 했다. 엄마와 아빠까지 온 가족이 일꾼으로 출동했다. 이사 준비 첫 번째로 박스를 구해야 했다. 분리수거장과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깨끗한 박스를 조금씩 모았다. 택배 올 때 모아둔 뽁뽁이는 물건을 감쌀 때 썼다. 한샘 기사님이 설치해준 옷장은 내가 다시 분해했다. 생각보다 무겁고 부품이 많이 나왔다. 흠집이 나지 않게 감싸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행복주택을 퇴거할 때 기본 원칙은 원상복구다. 모든 짐을 차에 실은 뒤 텅 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상태를 점검한다. 못자국이 있거나 장판이나 벽지가 찢어진 곳이 있으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처음에 받았던 각종 사용 설명서와 냉장고에 들어있던 얼음 트레이까지 반납하고 나와야 한다. 그러니 만약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 받은 구성품을 지퍼백이나 상자에 그대로 넣어두고 사는 것이 퇴거할 때 편리하다. 관리소 직원분은 집 상태를 보더니 추가금 낼 부분은 없고 정말 깨끗하게 사셨네요. 라는 한마디를 했다. 동생과 싸우긴 했지만 깨끗하게 산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17평으로 이사했다. 구축 복도식 아파트다. 거실과 방 1개가 있는 구조다. 8평에 있다 17평에 오니 정말 대궐 같았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거실에서 현관문까지 뛰어야 했다. 넓은 베란다와 창고도 생겼다. 이번에는 남동생까지 동원하여 입주 청소를 했다. 공간이 커지니 청소해야 할 부분도 더 많아졌다. 크기와 고생은 비례했다. 아직 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집에서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꼬박 청소해도 끝낼 수 없었다. 유독 우리가 꼼꼼하게 하긴 했지만 입주 청소만 3일이 걸렸다. 더 큰 집이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다. 작지만 전신 거울도 있다. 발은 4개뿐인데 발사계는 여러 개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17평 특성상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신발장이 남으면 수납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도 지금 맨 위 2칸을 수납용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점점 신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 비해 정말 넓어진 주방이다. 싱크대와 상판은 교체하여 새것이 되었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나는 전부터 싱크대 크기가 중요했다. 넓어서 설거지하기 좋다. 주방에서 없앤 것 중 하나는 위쪽에 걸려있던 식기건조대다. 설거지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방으로 물이 튄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음식을 하면 찌개 국물이나 음식도 많이 튄다. 해결책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도록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럼 요리 후 주변을 닦는 것도 편하다. 횡해 보일 수 있지만 심플 is 베스트다. 자취생 필수품 전자레인지는 그대로 들고 왔다. 단,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절대 계란을 넣으면 안 된다. 반숙 계란을 조금 더 익히겠다고 렌지에 돌리는 순간 처참한 전쟁터를 볼 수 있다. 청소는 덤이다. 우리 집은
전기밥솥이 없다. 돌솥으로 밥을 해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밥솥 자리는 영양제와 간식으로 채워두고 천으로 가렸다. 우리 집 밥 담당은 돌솥이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정한 밥짓기 방법이다. 5인용이라 꽤 무거워서 손목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사이즈의 돌솥을 추천드린다. 돌솥에 갓 지은 밥을 먹으면 정말 꿀맛이다. 밥만 먹어도 맛있어서 처음에는 살이 쪘다. 솥에 있는 밥을 모두 덜어내면 누룽밥이 남는다. 그대로 두면 돌에 있는 열이 천천히 밥을 말린다. 그렇게 만들어진 누룽지는 과자처럼 먹어도 맛있고 물을 넣고 푹 끓이면 속 편한 누룽지로 변신한다. 이사 후 주방에 추가된 아이템은 오븐이다. 10만원짜리 오븐으로 좋기 100만원어치가 넘는 빵을 구웠고 먹었다. 갓 지은 밥이 맛있는 것처럼 갓 구운 빵 맛은 최고다. 우리는 매일 돌솥으로 지은 밥을 먹고 사워도우를 식사빵으로 먹는다. 냉장고를 새로 사야 했다. 과연 2인 가구에게 큰 냉장고가 필요할까? 행복주택에 옵션으로 있던 소형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좁은 크기와 성애로 고생한 나는 중형 사이즈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재료는 바로 소비해서 먹고 나중에 이사 간다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옮기기 쉽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바로 냉장고다. 계란 한 판을 사면 바로 넣을 수 없다. 찌개를 끓이면 냄비채에 넣기 어렵다. 홈 아이스크림을 사면 냉동실에 넣을 공간이 부족했다. 한번 넣고 뺄 때마다 모든 것이 테트리스다. 테트리스는 곧 스트레스가 된다.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찌어찌 빼서 우겨 넣다 보면 넣어지는 것도 웃기다. 정말 요리를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아니라면 냉장고는 큰 게 최고다. 큰 냉장고 갖고 싶다. 거실이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다는 것이었다. 30년 동안 같은 방바닥에서 뒹굴며 잘 수는 있었지만 처음 가진 퀸 침대에서 둘이 함께 자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었다. 뒤척임이 많은 나는 가로 150cm, 세로 200cm의 한정된 퀸 사이즈 침대에서 매번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동생의 배 위로 무거운 다리를 올려두는 기행도 벌였다. 결국 우리는 따로 자기로 결론을 내렸다. 각각 잘 수 있는 작은 침대면 충분할 것 같았다. 왜 침대는 몇 번 누워보고만 결정해야 할까? 매장에서 누웠을 때 많은 침대가 비슷하게 느껴졌다. 밥을 먹는 것만큼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8시간 동안 직접 자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새로운 침대 2개가 필요하니 중견급 매트리스에서 보급형으로 눈을 낮췄다. 우리가 사려던 매트리스는 후기가 좋았고 모두들 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판매율도 1위였다. 같은 걸로 2개를 구입했다. 그러나 동생에겐 편하고 나에겐 불편했다. 맞지 않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팠다. 나는 겨울이면 뜨끈한 온수매트에서 몸을 지지며 자야 피로가 풀리는 타입이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주의사항에는 절대 온수매트를 올려서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다. 덕분에 본가에 있는 엄마와 남동생 침대가 새로 바뀌었다. 식탁으로 사용했던 테이블은 내 오피스 테이블이 되었다. 본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TV를 가져와 듀얼 모니터를 구성했다. 식탁은 따로 없고 이곳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나 OTT를 보며 밥을 먹는다. 물건을 느리지 않으려면 하나의 물건이 여러 기능을 해야 한다. 이사 후 직접 이케아에 갈 수 없는 우리는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생의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했다.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할 때는 공간과 물건의 톤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새로 필요하다면 맞춰서 구입할 수는 있었다. 그게 화이트 테이블과 의자였다. 테이블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동생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오염에도 강한 책상이다. 한샘 옷장이 들어서니 공간의 톤이 비슷해졌다. 작은 방은 침대를 넣을까 생각했지만 복도와 연결되어 있고 옷장 사이즈가 맞아서 드레스룸 겸 동생 방으로 사용 중이다. 이케아 의자는 예뻤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했다. 말 그대로 감성 의자였다. 손님이 온 적은 없지만 짧은 시간 앉아있는 손님용 의자로 사용하기에는 딱이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의자 구입을 고민했다. 의자 역시 침대와 마찬가지로 잠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내 몸에 맞는지 알 수 없었다. 나보다 결정이 빠른 동생은 서울대 갈 나이는 지났지만 서울대 의자를 골랐다. 나는 결국 고르지 못했다. 대신 본가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의자를 가져왔다. 언젠가 마음에 쏙 드는 의자를 고를 수 있을까? 동생이 집을 나가고 돌아온 뒤로 우리는 많은 것이 비슷해졌다. 같이 살며 수많은 다툼의 상황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였다. 깔끔하고 단순한 것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방식이다. 그래서 최대한 물건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고민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작은 물건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은 위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였다. 그래서 작은 물건과 잡동사니를 넣을 수납장이 있으면 깔끔할 것 같았다. 살림 유튜브나 인테리어 영상에서 왜 수납의 중요성을 말하는지 알게 됐다. 최근 변화한 것은 3개의 화이트 수납장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 너무 비쌌다. 채소 마켓을 통해 매물이 올라오길 기다렸다. 무려 수납장 3개 묶음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자를 만났고 1등으로 채팅을 보냈다. 1개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3개 가격이 1개 가격과 같았다. 아빠와 함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럭을 빌려 출발했다. 가정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소를 받고 보니 뷰티샵이었다. 아직 그것에서는 새것의 냄새가 났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니 진짜 새것이 되었다. 처음에는 3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배치하고 보니 모든 공간에 찰떡이었다. 역시 화이트 수납장이 스테디셀러인 이유가 있다. 맨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거실과 주방을 가르는 슬라이딩 문이 거슬렸다. 예쁘지도 않고 괜히 자리만 차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떼어버릴까 고민했지만 살아보고 결정하자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원룸에서 살기 전에는 냉장고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몰랐다. 모터 돌아가는 윙윙 소리는 예민한 인간에겐 숙면에 방해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냉장고를 베란다로 보내지 않는 이상 소리를 들으며 자야 했다. 중문은 거실에서 잠을 자는 우리에게 냉장고 소리와 복도 소음을 차단해 주었다. 잘 때는 냉난방비도 절약됐다. 현관에서 들어오는 우풍도 막아주었다. 요리할 때는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었다. 도시가스 검침이나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할 때 시선을 차단하기도 좋다. 이 집의 가장 큰 효자템은 로봇 청소기다. 우리는 8평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걸레로 쓸고 닦았다.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지 않았다. 집 크기가 작기도 했고 둘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손목과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큰맘 먹고 구입한 것이 로봇 청소기였다. 로봇 청소기의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바닥에 뭐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기가 매핑을 잘하고 걸리는 게 없어서 깨끗하게 잘 청소할 수 있다. 청소 효과는 최고다. 깨끗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지통을 열어보면 깜짝 놀란다. 청소 후 발바닥에 느껴지는 촉감도 다르다. 맨들맨들 부드럽다. 우리는 이 청소기에게 디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디디야 고맙다. 둘 이상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될 때 내 모든 움직임이 상대방의 시선에 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었다. 고개만 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동생도 나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나름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다. 가까운 사이여도 각자의 공간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다. 오늘의 한마디. 뭐든 큰 게 최고다.